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제가 제2의 발란티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기업은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분석 요청을 해주신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컴플루언트라는 기업이에요. 컴플루언트는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라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의 여력이 높다는 점 때문에 저는 컴플루언트라는 기업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컴플루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제2의 발란티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훌륭한 비즈니스와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먼저 컴플루언트가 뭐하는 기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 뒤 실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플루언트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락업이라는 변수가 주가 흐름을 강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순서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2008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링크드인의 엔지니어 3명에 의해서 아파치 카프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는 폭증하는 데이터 시대에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사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해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사용하는 엣지 컴퓨팅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슬로우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슬로우 데이터 처리 방식은 데이터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유효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양이 폭주하고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도 폭주를 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데이터들이 각자 따로따로 연결이 된 기존의 데이터 아키텍처 방식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때 나온 솔루션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라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바로바로 분류하고 가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빠른 데이터 기록 능력과 데이터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아파치 카프카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아파치 카프카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빠르고 작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솔루션은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진단하고 처리를 한다거나, 우버 같은 공유 자동차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매칭시킨다거나, 은행에서 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한다거나, 소매업체에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한다거나,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고객의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영상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획기적인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은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빅데이터 쪽 전문가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전문가도 아니라서 컴플루언트가 만든 아파치 카프카라는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한 솔루션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팩트는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70% 이상이 아파치 카프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페이팔, 스퀘어, 넷플릭스, 유니티, 월마트, 보시, 익스피디아, 우버, 아우디, 드랍박스, 텐센트, 에어비앤비 등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은 모두 아파치 카프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치 카프카 솔루션이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컴플루언트의 아파치 카프카 솔루션은 크게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와 컴플루언트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컴플루언트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완성된 솔루션이라면, 컴플루언트 플랫폼은 각 기업이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활용하는 설치형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플루언트 클라우드는 완성차를 제공하는 것이고, 컴플루언트 플랫폼은 자동차 엔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컴플루언트 플랫폼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컴플루언트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컴플루언트 플랫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하는 동안 컴플루언트 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성장을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의 매출이 컴플루언트 플랫폼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완성차와 같은 컴플루언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면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손쉽게 빅데이터 처리를 자사의 비즈니스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컴플루언트의 아파치 카프카가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에 있어
대단한 프로그램인 것은 알겠는데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일단 무료로 제공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유료로 전환하는 기존의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컴플런트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특성상 일단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쉽사리 솔루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파치 카프카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바닥 기초 공사와도 같은 솔루션인데 집 기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을 부시고 다시 짓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컴플런트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장 총 규모가 2021년 기준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면서 2024년이 되면 91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910억 달러면 하나 100조 원의 시장인데요. 2020년 기준 모바일 게임의 시장 규모가 860억 달러이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격돌하고 있는 OTT 시장의 규모가 580억 달러임을 봤을 때 컴플런트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장 규모가 얼마나 좋은 시장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봐도 컴플런트가 타겟으로 삼는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시장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컴플런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컴플런트가 타겟으로 삼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연평균 90% 이상씩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는데요. 그런데 분기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20년도부터는 매출 성장성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2021년 2분기에 8,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3%, 직전 분기 대비 14% 성장이라는 꽤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성장성이 꺾여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100만원 벌던 사람이 200만원을 벌면 100% 성장한 거지만 1000만원을 벌던 사람이 1500만원을 벌면 50%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성장성이 다소 꺾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내 매출이 64%이고 미국 외 매출이 36%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미국 외 매출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봐도 미국 외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출의 67%를 컴플런트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고 컴플런트 클라우드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플런트 클라우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런트 클라우드 부분만 따로 떼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플런트 클라우드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25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2021년 2분기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0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어요.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엔진이 아닌 완성차와 같이 조금 더 범용성을 가진 솔루션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빅데이터를 자사의 비즈니스에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컴플런트 클라우드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평균 250%씩 성장했다니 굉장하지 않나요? 그리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을 줄여서 RPO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장기 계약을 했을 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의 계약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년에 9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면 올해 300만 달러를 매출로 잡고 나머지 600만 달러는 RPO로 잡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RPO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미래에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전체 RPO 중에서 향후 12개월 후의 RPO가 차지하는 비율이 69%임을 봤을 때 대부분의 RPO가 곧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컴플런트를 이용하는 총 고객사의 수는 2,83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이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830개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컴플런트의 타겟은 각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코 작다고만은 볼 수 없겠고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할 테니까요.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로 컴플런트 같은 구독형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지표예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반복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사가 61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반복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사가 70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네요. 컴플런트 솔루션에 고액을 지출하는 고객사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종 수익성 지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66%로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네요. 이게 높다는 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가 낮다는 말인데, S&P 500 기업들의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5% 정도이니까 컴플런트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은 전체 매출이 영업비용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서 매출의 100%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긴 해요. 연구개발비를 해년마다 매출의 30% 이상씩 꾸준히 지출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판매관리비가 매출의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컴플런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컴플런트는 2025년은 돼야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되는 적자를 견뎌낼 수 있는 기초체력이 충분한지는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정리된 지표로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금융권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인 토탈 뎁 투 에쿼티는 4.6%로 금융권 부채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인 유동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487%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컴플런트 같이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설령 자신들이 가진 자본이 바닥나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컴플런트 같은 성장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재무 상태라기보다는 성장성이니까요. 아무튼 재무 상태는 아직까지는 퍼펙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컴플런트의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상 주가는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자료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컴플런트 매출 예측치인데, 2023년까지는 그래도 13명에서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값이라서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지만 2024년부터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자료라서 크게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럼에도 저보다는 전문가일 테니 이 수치를 사용해서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아무튼 컴플런트 같은 성장주는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구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의 매출로 나누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RPS는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을 말해요. 주당 순수익인 EPS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S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RPS에다 예상 PSR을 추측해서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컴플런트 A주가 2,757만 주이고 B주가 2억 3,283만 주이니까 총 2억 6,041만 주의 주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매출에서 총 주식 수인 2억 6,041로 나눠주면 주당 순 매출인 RPS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상 RPS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상 PSR만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보통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해당 기업의 과거 5년 정도의 PSR 데이터를 보면서 최저 PSR과 최대 PSR 그리고 평균 PSR도 구해보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데요. 컴플런트는 상장된 지 3개월로 채 되지 않아서 과거의 PSR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 비슷한 다른 기업들의 PSR을 참고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컴플런트는 PSR이 60배로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긴 하네요.
요즘 핫한 기업인 팔란티어의 PSR도 40배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독도 컴플루언트와 똑같은 6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고 있는 걸 보면 최근 시중에 돈이 정말 많이 풀리긴 풀렸나 봐요.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는 35배, C3AI는 25배의 PSR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네요. 그런데 컴플루언트는 지금은 고 PSR 프리미엄이지만 2025년만 돼도 매출이 지금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20배의 PSR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컴플루언트의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컴플루언트의 PSR이 20배로 유지되게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컴플루언트가 이때 3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게 된다면 그때의 주가는 지금 고평가되었다고 평가되는 현 주가 대비로도 50%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런 이유로 미래의 실적을 현 시점으로 미리 당겨와서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20배의 PSR, 현실적인 희망사항인 30배의 PSR, 꿈의 시나리오인 40배의 PSR을 부여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 뒤에 컴플루언트가 아무리 시장의 기대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60배의 PSR 프리미엄을 몇 년 후에도 부여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배의 PSR 프리미엄으로는 예상 주가를 계산하지 않을게요. 세계 경제에 대폭락이 찾아와서 컴플루언트의 PSR이 20배로 떨어진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는데요. 컴플루언트에게 2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는 말은 현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매출 성장성으로 인해서 2025년이 되면 다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게 되네요. 참고로 상승률은 9월 20일 종가인 69달러 기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지금의 프리미엄이 반토막으로 꺼진 3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는 건데요. 그러면 2025년이 되면 현 주가 대비 83% 상승한 126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돼요. 솔직히 30배의 PSR 프리미엄도 결코 작은 프리미엄은 아닌데 이렇게 높은 PSR 프리미엄을 적용해도 주가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이긴 하네요. 그리고 꿈의 시나리오로 팔란티어와 같은 4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는다면 2025년에는 143% 상승한 168달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40배라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도 주가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역시나 실망스럽긴 하네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미래 성장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주가가 너무나 고평가돼서 그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플루언트 주식이 지금 이렇게 고평가된 이유는 성장성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락업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유통되는 주식이 별로 없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락업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플루언트의 전체 락업은 컴플루언트 투자설명서 공시 181일 후인 2021년 12월 21일에 해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실적 발표 이틀 후에 일정 부분의 락업이 해제되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총 발행 주식 중에서 45% 정도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주 정도가 락업으로 묶여 있는데 이 중에서 임원, 이사, 설립자, 기타 투자자 및 전직 직원을 제외한 현 직원이 가진 투자 지분 15%는 이미 해제가 됐고 2분기 이후 2차 거래일에도 25% 해제가 됐고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일정 부분 해제가 될 예정이고 12월 21일 이후에야 락업이 전체 해제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락업이 해제된 물량은 직원들이 가진 일부 물량 중에서 40%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15% 더하기 25%를 해서 전체 락업 물량 중에서 40%가 이미 해제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유통되는 물량은 2758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7.29%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전환사채 같은 옵션이 전부 행사되면 7963만 주 정도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고 락업 물량은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1억 159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건 확실히 2021년 12월 21일에 전부 해제가 돼요. 참고로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PER이나 PSR이 높던지 말던지 락업 물량이 많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기업 자체가 마음에 든다면 그냥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딱 컴플루언트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성 등이 전부 마음에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높아도 너무 높은 PSR 프리미엄 60배와
락업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아주 소량으로 컴플런트 정찰대를 파견하고 락업이 완전히 해제되는 12월 21일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당연히 그 중간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은 자세히 살펴보긴 해야겠죠. 이제 전문가들은 컴플런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총 14개의 투자사에서 컴플런트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중에서 5개사는 매수 의견, 9개사는 보유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37달러에서 최대 61달러이고 이들의 평균값은 46.99달러이네요. 이걸 보면 전문가들도 솔직히 지금 컴플런트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런 의견을 낸 곳이 어딘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인 37달러를 제시한 투자사는 골드만삭스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61달러를 제시한 투자사는 DA 데이비슨이네요. 그리고 지난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모건스탠리나 시티그룹 같은 투자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점은 전문가들도 이번 실적을 매우 좋게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